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 때 이제 특례시 관련해서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 대상으로 해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문제가 또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금 시국인데요. 저희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특례시 그리고 특례군까지 함께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손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으로 청주시의회 김용구 의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 왼쪽으로 충북연구원 최용환 박사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박영용 의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특례시 관련해서 좀 뜨겁게 치열하게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특례시가 이제 청주 특례시가 지정이 될 경우 또 어떤 장점들이 있고 이제 단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저희가 좀 더 이 시간 일단 구체적으로 좀 열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시가 됐을 때에 어떤 점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된 지방분권법에는 인구 규모로 인구 규모 50만 이상의 특례, 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또다시 인구 규모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그러니까 특례를 인정한다. 특례시라는 명칭을 아직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기존에도 원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가 있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네. 특례시로 지정됐을 때 과연 어떤 점들이 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예, 예. 어떤 부분들이 더 특혜가 주어지는 건가요? 이걸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예. 우리 그 손 교수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우리 정부 개정안에 예. 그 특례에 관련된 그 조문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수원, 고양, 용인, 창원 그리고 전주, 청주, 성남이 이제 그 기대하는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 추가 특례, 12개 법령, 14개 특례 정도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 상당 부분 특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이런 기대감이죠. 하나는 뭐 그 아까도 얘기했던 공무원의 정원 문제나 행정지구 그 기구 뭐 이렇게 하는 자율성 그리고 예. 지방연구원 설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회 그 독자적인 의회 승인을 통해서 예. 발행할 수 있는 것, 투용자 심사 제외 대상이 좀 상향된다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도시 계획을 좀 능동적으로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도시 정비나 그 택지 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100만 이상에서 그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다. 청주시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좀 들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그런 것 플러스 한다 그러면 지역개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50층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지니까 예. 상당히 그 지역개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쉽게 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있던 50만 이상의 특례 외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갖고 있던 특권의 어떤 일부라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특례시 그렇죠. 쪽의 입장이었고요. 예, 박 의원님. 특혜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네. 특혜는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특례시를, 표현하겠습니다. 예. 장점을 그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고 뭐 그 100만 이상 대도시 추가 특례가 그 12개 법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특례 사무가 이제 그 시장의 권한으로서 단독으로 진행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 시점에서 만약에 재정 특례가 도입이 된다라면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세수입이 1,878억 정도가 청주시가 늘어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총 재정 규모가 지금 2조 7천억, 3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는 3조 정도 되고 있고 그 돈은 6조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그 행정의 그 사무에 대해서 상당한 독립권을 그 자율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인구 팽창이나 도시의 그 84만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서비스로 봤을 때는 예.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맞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직 그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훼손되거나 32년 만에 이 법이 그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장점에 비해서 피해 보는 그 시군이 네네. 너무 많다. 아. 그래서 좀 그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부연해서 제가 네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덩치가 커진 대도시에 맞는 행정과 재정을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다 풀어줘야 된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예. 돼 있는데 뭘 조금 더 받는다, 덜 받는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부분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그 부분이라도 예. 온다면 이제 청주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낫지 않겠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 좀 의원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청주시가 특례가 되면 뭐 그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사님하고 이제 충청북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죠. 우리가 뭔가 좀 권한이 좀 축소되고 예.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그 재정 그 뭐 운영 권한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달리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기존의 어떤 예산 규모만 보고 가면 우리가 특례시에서 재정 특례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착화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주시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풀어주고 또 나머지 시군은 중앙정부와 청주시가 또 노력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지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청주시에 성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것이 또 시민들한테 이로운데 그거는 발목을 잡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그 약화되니까 그거는 좀 내가 그것을 빌어서 내가 좀 홍보하겠다.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해서 지금의 지원받는 거 이상 더 노력하마. 내가 중앙정부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더 많은 지원. 야, 너희들 특례시 너희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정부 안이니까 그럼 특례공과 관련 소멸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럼 우리도 동의하고 갈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이 도세 징수 교부금이 현재 3%에서 이게 10%가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다른 시군 군 지역에다가 갈 수 있는 재원이 결국은 청주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된다 그러면은 예.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현재의 어떤 뭐 도세 징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네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좀 내용 면에서 수정이 돼야지 예.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시고 박 의원님. 거기 가기 전에 잠깐 예, 말씀드리면은 그 징수교부금 관련해서는 이미 그 10%까지가 상한이 있지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창원에 밖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너무 미리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항상 시작할 때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예, 가면은 다른 창원시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예. 하는 그런 것으로 전개가 되기 우려하는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말씀. 예. 박 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가 되려면 도에서 먼저 이 특례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례시를 그렇게 갈구하고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 그럼 우리가 이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요구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 분포도로만 봤을 때 청주시가 84만이라 53%를 차지한다라면 나머지 79만하고 80만을 가지고 광역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광역시를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광역시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 그건 설명하면 아니고 광역시를 뭐 전제로 한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제 특례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의 지위는 충청북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160만 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기초 단체로서 지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특례 그 어떤 100만에 그 준하는 이런 특례만 갖겠다. 이렇게 좀 상황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당이라면 그 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 박사님 본다 그러면 듣겠습니다. 어떤 그 행정 사무가 주어지면은 재정이 뒷받침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제고하실 겁니까?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주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재정도 없어요. 재정이 별로 없어요. 인력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우려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례시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도의에 대한 강역에 대한 폐지 부분이 아마 또 언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도민 간의 어떤 지역 간의 그 형평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도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강력적인 그런 공급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예, 의원님. 전체적인 우려 고려들은 뭐 이제 그 차츰 뭐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부 개정안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후 우려거든요. 사실 뭐 저희 그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시의 태도보다는 더 앞서서 우리 청주시가 기회를 더 찬스로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수위 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현실적인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원하는 어떤 그 뭐 기초 단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광역 단체가 있고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특례시도 요구가 다 다르고 상이하고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정 특례 문제가 우리도 특례시가 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청주시가 만약에 특례시가 됐어요. 올해. 그러면 그 2021년, 22년도에 그럼 우리가 재정에 여기에 걸맞는 뭔가 좀 그 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도하고 상의를 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중앙정부 기재부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쓰임에 있어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소외받을 거라고 예측 가능한 그 시군에 배분하면 돼요. 이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사실은 저는 그 청주시 파이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주시가 특례가 되면 충북권 전체의 양이 늘어난다. 사이즈가 커지고 재정의 예산 금액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과 전북 전주와 충남 대전과 청주 충북과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예전엔 대동소이한 예산 규모였다가 이제는 2배 이상 납니다. 그러면 이 노력을 충북권에 있는 이 노력을 같이 함께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과거에 이제 분도 형태로 해서 강주 강역시하고 전남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경북과 대구도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왜 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광주 광역시나 대전의 경우도 광역시 승격할 때 군을 편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산구도 집어넣고 뭐 대덕군도 넣어가지고 결국 광역시를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중앙정부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 도의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다른 그러니까 분가하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별로 찬성할 수는 없고요. 또 사실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특례를 인정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서는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옆에서 사실 청주시가 제대로 대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재원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은 2단계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만큼의 국세로부터 지방세가 이양이 될 겁니다. 예. 그 이양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건 또 지방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우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이제 한쪽에서는 분명히 권역 전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입장들을 보이시는 것 같고 이제 돈의 불균형, 뭐 도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못다 얘기하신 뭐 특례시가 됐을 때 장점 혹은 단점, 특히 우려되는 단점들이 뭐 더 있을지 박 의원님. 우려되는 단점으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기후와 염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 기후 염려가 사실로 현실로 다가온 적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기후와 염려가 되고 이게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안 그래도 충청북도의 인근에 시군이 청주라는 그 충청북도의 수도로 그 블랙홀 현상이 있어서 다 빨려 들어가고 예. 있어요. 모든 게 다 그 청주시와 중부권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인구가 그 계속적으로 그 청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 거기에서 그 만약에 특례가 인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후와 염려처럼 그 돈을 가진 자한테 계속 돈을 더 그 증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예. 있지만 그 재정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재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행정의 그 특례만을 인정을 한다라면 좋겠지만 예. 그 재정까지 갔을 때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재정의 배분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독촉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84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하고 나머지 시군 79만, 80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배분은 뭐 균형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집권하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점점점 이양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동안에 균형 발전이 있었느냐, 지방 그 지역 분권이 있었느냐, 지역 자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학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나머지 10개구는 과연 그 더 블랙홀 현상이 더 가중되고 심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아닌 현실이 있다라고 그 평가 제 개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특례시 어떤 이름이 일단 세워지게 될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염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특례군 얘기를 역시 이거 어떻게 보면 대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시청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 때 특례시 반대를 얘기하면서 특례군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례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특례군은 어떤 건지 일단 특례시랑 어떻게 다른 건지 최 박사님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마 이 특례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아마 2018년 연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농촌 지역의 군정 인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특례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 3만 미만이면서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0명 미만인 그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서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인 교회는 단양군이 이 해당 지역이 되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16개 군 지역이 아마 이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이 어디? 저희 충북인교는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이요? 예. 승 교수님. 아니 한 지역이라고요. 단양군 한 지금 곳이 단양군 기준에서 예.
예. 근데 그 특례 지금 최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부 자꾸 뭐 특례시, 특정시 뭐 이러다 보니까 특례군까지 나온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쪽 DMZ 접경 지역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오지, 낙도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 과소 지역이고 또 최근에 그 뭐 지방 소멸 또 인구 절벽 이런 얘기들이 같이 가세하면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더 특별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중에 이제 군 지역이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또 앞에 특례가 붙어서 특례군이라고 예.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특자 다 붙이다 보면 아마 예. 보통시가 특유로 바뀌고 입장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례군이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돈에서 이제 단양군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대상지역이 좀 적긴 한데 특례군이 되면 그 지정 전하고 후는 뭐 어떤 면이 좀 달라지는 그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최 박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먼저. 예. 뭐 특례군이 이제 법안이 이제 4개 법안이 그 지금 심사 소위에 그 올라가 있는데 예. 뭐 아까 기준은 우리 저기 그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특례군으로 됐을 때 인구 감소율이나 그리고 지역의 총 생산액, 그 재정 자립도 노령 인구 뭐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요소를 적용을 해서 특례 지역으로 되게 되면 특례군으로 되게 되면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국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저성장 저발전의 그 고리를 좀 깰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특혜가 필요하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불평등한 뭐 이런 그 사회 인프라에 예. 그 노출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제가 그 저희 지역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제 실험과 관련해서 그 결과를 그 토의하는 데 갔었는데 그 면 단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소득을 5만 원에서 이제 6만 원 정도 이렇게 줘서 한두 달간 이렇게 3달간 실험을 해봤는데 주로 쓰는 곳이 동네 마트하고 식당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그런 문화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이게 그 군이 생존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대권국이잖아요. 라고 더군다나 그 GDP로 봐서는 세계 뭐 7, 8위 정도 이렇게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역, 도서, 벽지, 외지, 그리고 사회 소외 계층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그 특별하게 좀 그 지원을 제정하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좀 실제로 특례군에 예. 앞 시간에서는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특례에 대해서 상당히 예.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특례군에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행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걸쳐서는 좀 특례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특례군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화율도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 좀 맞는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주면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특례에 있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걸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가 별도의 뭐 이 특례군에 대한 개정을 좀 두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사무적인 그 특례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대체적으로 SOC나 기타 문화, 교육, 뭐 복지 이런 인프라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열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걸쳐서는 좀 지역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승계시요?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또 특례시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좀 충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이 특례군에 대한 지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도의 입장에서는 전 우선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특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순서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에 그 보정 수요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도 이 특례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이제 특례시보다는 특례군이 먼저다. 근데 이걸 인구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도 안에, 도 내의 균형 발전 수요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특례시 얘기 나오면서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예. 먼저 예, 중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특례군이 뭐 어쨌든 뭐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되어 왔고, 우리 청주시가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가 입법 예고가 돼서 뭐 본격적으로 좀 할 마당에 이제 우리 도지사님이 야 무슨 특례시야, 특례군이 더 먼저 돼야지 뭐 이런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은 좀 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례군을 특례시와 등치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러면 전체의 충북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다고 했을 때 특례군을 하시자고 했어요. 그럼 기존의 자원 그 예산 배분을 달리 하시자고 하는 건지 기존보다 더 줘야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어딘가는 또 마이너스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차원으로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우리 도시장님께서. 결국은 특례군을 법적 지위를 만들어 놓는다라면 중앙정부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더 많은 것을 뺏어와서 지금의 어떤 한정된 예산 규모가 아닌 외부에서 뭔가 재원을 가져오겠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논리를 좀 등치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박 의원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님이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 초선으로 이 도에 의회에 올라와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충청북도 내에서도 충분히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0년 동안 청주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했다. 50년간. 앞으로는 이제는 청주에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10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집행부에 설득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특례시의 그 전환을 맞아서 아마 그렇게 행정 방향이 달라질 거고 그 돈의 예산의 균형을 그쪽으로 더 배분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도 소멸되는 지역을 과연 내버려 둘 거냐, 방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 나머지 뭐 강소 도시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만 가지고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발판들을 누가 만들어주냐? 정부와 광역, 도 이런 데서 만들어야지. 기초자치단체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좀 더하면요. 의원님? 사실 뭐 저는 뭐 특례군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만해 외국에 가보면 많지 않은 동네가 그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오고 그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가 좀 상승해 가잖아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선지지 해외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뭐 광역 시도원들 해외만 나가면 문매를 때리는데 사실 뭐 시도원들 나가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오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례군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도 특례시를 고민한다라면 특례군 소멸하는 지자체도 중앙정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최 박사님까지만 저도- 듣고 제가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걸쳐서 이제 아까 의원님들하고 이제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걸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이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저는 이 특례군에 대한 지원을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인구가 10년 내에 혹은 뭐 기간을 정해져야 되겠죠. 한시적으로 인구가 10% 정도 10년 동안에 어떤 10%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특례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좀 만들고 체계한다 그러면은 어떤 행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좀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10년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소멸을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인근 지자체하고 통합하는 안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법안 내에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간다고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예. 그러면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재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단양군이라면 지금 사실은 한 곳입니다, 사실상. 단양군인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0만 이상을 무조건 광역시로 해주다가 안 해준단 말이죠. 해주는 조건이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법적 구비 조건인 3만 1제곱킬로미터당 40명 미만 떨어지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뭐 특례군 관련해서는 뭐 여기까지 일단 특례군이 지금 도내에서 구체적으로 단행을 한 곳이고 사실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다른 군 지역들도 사실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특례군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대안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례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특례시 조항을 삭제 또는 분리해달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추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뭐 장단점, 뭐 여러 가지 논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부터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전체 지금 움직임은 뭐 맨 처음에 이제 100만 4개시가 이제 우선 유력했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뭐 의혹을 가지고 해주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기간 어쨌든 전주시나 청주시가 뭐 노력을 하고 성남시 노력을 해서 일단 50만 이상 전주, 청주, 성남 정도도 좀 가능하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상황은. 근데 지금 사실 뭐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주 찬물을 그냥 어마어마한 큰 그릇으로 확 던져가지고 이것이 또 마지막 어떤 특례시로 청주시가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망은 전반적인 것은 행정체계가 특례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방향을 갈 겁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전주시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찬물을 끼얹어서 청주시와 전주시가 빠진다.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특례시가 더 생기고 이 소외된 권역에 충북이나 전북은 없어요. 또 현행체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의 격차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 잠깐 드리고 송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김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이제 지사님이 주로 반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전부 개정안에 이 특례시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북 도지사께서도 아마 이 부분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개 강력자치단체 장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빠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듣고 지금 이 넘어가겠습니다. 명칭도 지금 전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예.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전북지사님이신 송화진 지사님이 이제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나머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신 거고요. 우리 지사님은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반대 의견이다 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그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지사님이 반대하셔가지고 특례시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굳이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면서 반대 의견을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100만 이상의 특례를 인정하다가 행안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낼 때 인구 50만으로 네.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그 부분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발목 잡는 것이 될 것 같다. 예. 이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예. 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현장 체크를 네. 하겠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끝내기 전에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초광역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대안으로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에 또 실제로 대구광역시와 경북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 초광역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충북도 뭐 예를 들어 세종시와 통합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특례시 지정하고 어떻게 맞물릴 수 있을지 요거 잠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예. 제가 조금 그럼 추가적으로 먼저, 말씀. 과거에도 부울경 논의는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그 내륙 광역시라고 해서 항구가 없는 광역시는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인천이라든지 울산, 부산 이런 데는 광역시 기능이 있지만 내륙에 있는 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광역시에 지위를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능이 맞지 않은 이중 행정의 입장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광역권 행정협의회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광역적 수준에서 논의할 건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특례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례시도 마찬가지. 이걸 구역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 처리상의 문제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혼합이 될 거다. 그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박사님. 저는 아까 이제 김용구 의원님께서 인구 부분에 걸쳐서 이제 수도권의 100만 대도시 특례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50만 이상 대도시가 이제 경기도에는 16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결국은 이 16개 대도시 특례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현재도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 더욱더 수도권으로 블랙홀이 돼가지고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초강력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충청권이 4개 시도가 통합해서 하나의 그 강력자치단체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지방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충청북도 지방 분권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는 충북만 예, 지정을 충청북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강원도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거기에는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예.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니 이제 다른 이제 뭐 전라도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충북이 그걸
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특례시도 있는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먼 얘기 같아 일단 뭐 보이고요. 여쭤본 거고요. 박 의원님 일단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초광역 단위로 통합을 하거나 그 연합 형태로 가는 부분이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구가 항상 그 주요 지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수도권에 대한민국 5,100만, 170만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광역 그 자치도나 이런 데에서는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고 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호남권은 호남권대로, 그리고 뭐 경상은 뭐 부울경으로 연합체제 형식으로 하고 대구 경북은 아예 통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이런 방향들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어떤 그 행정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의 정부가 다 내려와 있는 곳을 어느 지역에 광역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지 않냐. 네네. 그러면 거기 모든 권력기관이나 중앙정부가 다 그 세종에 있는데 거기에 만약 충청권으로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한다면 충청북도랑 통합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러면서 대전광역시 이 정도가 뭔가 연합하고 연계하고 협력해서 통합은 못하더라도 뭐 교수님 말씀대로 특례시도 안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얘기지만 그래도 연계 협력으로 가서 뭔가 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례시 관련해서 그 의원 입법안 중에 하나는요. 그 아까 의원님 우려를 하셨는데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해당이 되는 도시는 제외하자 이런 또 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상당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 오늘까지 특례시 그리고 특례군까지도 해서 다양하게 많은 또 머리를 맞대고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또 마무리 말씀 좀 짧게 우리 박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 특례시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32년 만에 부활된 이 법을 지방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 집권을 좀 권한을 내려놓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길 기원하면서 어쨌든 오늘 토론 정말 감사했고요. 저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듣겠습니다. 청주시가 일단 뭐 분명한 사실은요. 청주시가 광역시를 요구하고 있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례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타협, 기초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지금보다는 권한이 확대되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100년 이상 지켜왔던 이 행정체계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청주시에. 이것들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 어쨌든 청주시에 살고 있지 않은 도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저는 이것이 충북권의 동반 성장의 핵심적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박사님.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도 특별시나 강역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행정적인 특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강역에 대한 권한을 좀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또 우리 충북도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도 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조문이 단 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안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나 분리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이상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려서라도 요번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것보다는 도와 청주시가 손을 맞잡고 자치분권을 위한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게 첫 번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례시 그리고 특례군까지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북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인지 함께 더 깊이 논의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